여러분, 혹시 포카가 뭔지 아시나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명함 규격으로 인쇄한 카드텍 굿즈, 즉 포토카드를 줄여서 포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최근 방탄소년단 지민의 포토카드 한 장이 300만 원에 거래된 것도 아시나요? 신용카드 크기의 작은 사진 한 장이 명품 가방보다 비싸게 팔린 거예요. 이달의 소녀 포토카드는 200만 원, BTS 슈가 캘린더는 150만 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그냥 팬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이 뒤에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경제 시스템이 숨어 있거든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K-팝 팬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8조 원입니다. 8조 원이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보다도 큰 규모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굿즈 가격이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에 만원에서 2만원 선이었던 응원봉이나 에코백 같은 굿즈들이 지금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약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콘서트 티켓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BTS 콘서트가 전석 11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VIP석 22만 원, 일반석 16만 5천 원이었죠. 겨우 3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물가 상승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극단적 불균형인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K-팝 음반 구매자 중 52.7%가 굿즈를 모으려고 앨범을 산다고 해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굿즈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포토카드는 더 심각합니다. 한 앨범당 평균 7.8개의 굿즈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포토카드는 랜덤으로 들어가거든요. 78종의 포토카드가 있는 앨범의 경우 모든 종류를 모으려면 최소 13장의 앨범을 사야 해요. 그런데 운이 나쁘면 90장까지도 사야 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가챠 시스템이에요. 게임에서 랜덤 뽑기를 하는 것처럼 원하는 포토카드를 얻을 때까지 계속 앨범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굿즈에 쓰는 걸까요? 20대 A씨의 말을 들어보면 저한테 쓰는 건 아까운데 애들한테 쓰는 건 돈을 안 아껴요 라고 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심리죠. 전문가들은 이를 의사사회작용, 파라소셜리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만날 수 없는 상대와도 마치 관계를 맺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이돌과 정서적 연결감을 느끼면서 동일시하고 동경하고 때로는 이성적인 애정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25년 현재 덕질 문화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빠순이, 오빠 부대라고 불리며 맹목적 추종으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합리적 소비자가 된 거예요. 요즘 팬들은 자신을 고객으로 인식하는데요.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고객 감동을 요구하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공동체 경험이에요. 학교나 회사에서 사라진 공동체의 기능을 팬덤에서 찾는 거죠.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덕매, 덕후 메이트가 되고 함께 콘서트를 가고 맛집 인증샷도 찍는 거예요. 최애 포토카드와 함께 찍는 맛집 인증샷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특히 20대들에게는 성취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주는 활동입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이 성공하면 마치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자, 이제 앞서 말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만든 포토카드 한 장이 미국 버지니아까지 가서 300만 원에 팔렸다는 거. 번개장터의 글로벌 번장에서 거래되는 카테고리 중 70%가 스타 굿즈예요. 이 중 30%는 K-팝 포토카드고요. 해외 이용자는 올해 1월 대비 9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이걸 사는지인데요. 1위가 미국, 그 다음이 일본, 중국, 베트남 순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K-팝 굿즈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인 희소성 마케팅입니다. 형지 엘리트 조사에 따르면 10대에서 20대 중 89%가 기본 굿즈보다 한정판 굿즈에 더 큰 구매 욕구를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방탄소년단 지민이 직접 디자인한 굿즈는 0.1초 만에 품절되고요. 에스파가 CD 플레이어가 포함된 앨범 패키지를 14만 5천 원에 출시했는데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희소한 굿즈를 노리고 팬이 아닌 사람들이 리셀러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재테크처럼요. 해외에서도 이 현상은 마찬가지예요. K-팝 굿즈의 글로벌 역직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현지 굿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덕질 경제학이 정말 건전한 걸까요? 자세히 보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밝은 면부터 보면요.
2023년 K-팝 해외 매출이 1조 2,377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굿즈 매출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 1조 원 중 MD 매출이 1,119억 원인 걸 알 수 있죠. 더 좋은 건 팬들이 선한 영향력도 발휘한다는 거예요. 최애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연탄 나눔 봉사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데이식스 팬들이 조지 플로이드 시위 기금에 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심각해요. 첫 번째는 환경 문제인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이 2017년 55.8톤에서 2022년 801.5톤으로 급증했어요. 포토카드만 빼고 앨범을 버리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청소년 과소비 문제겠죠.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에서 20대인데 경제관념이 약한 청소년들이 과소비의 지름길로 빠질 수 있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팬덤 마케팅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9년 123건에서 2022년 29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걸 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불공정한 가격 구조예요.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실제로 팬들도 지나친 배송 지연, 불합리한 가격 책정, 굿즈의 랜덤 지급 방식이 주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K-팝 덕질 경제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민 포토카드 300만 원이 비싸다고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복잡한 경제 시스템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정판 희소성 마케팅, 가챠 시스템, 글로벌 수요 폭증, 팬덤의 정서적 연결감,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서 3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건전한 팬덤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팬심을 이용한 과도한 상업화는 결국 팬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탈 K-팝을 선언하는 팬들도 생기고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덕질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된 문화라는 겁니다. 옥션 조사에 따르면 96%가 덕질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편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왜 굿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덕질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